자, 그러면 이번에는 25강의 3번 이야기 해볼게요. 3번을 되게 어렵다고 많은 반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25강에 3번을 왜 어려워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순서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내 논리가 아닙니다. 지문의 논리적 흐름. 그 작가가 왜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지 그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확률 게임이 아니라는 거. 무엇보다 주어진 네모 문장을 잘 분석해서 옆에 요약을 써놓는 거. 그 다음에 이 네모 문장 바로 다음에 붙을 내용을 근거와 함께 찾는데 여러분들이 네모 문장을 잘 분석하고 나면 각 순서의 첫 번째 문장만 딱딱딱 읽고 흐름을 잡아서 이 중에 첫 번째 순서에 올 것을 먼저 정한 후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했었고 지시어, 접속사, 정관사 이런 건 당연히 유의해서 봐야 되고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됐는지를 꼭 살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봐요. 자, 그럼 이번에도 본문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to 외치게, to 와시게 하는 부분이랑 여기서 turn to의 의미, 그 다음에 각각 여기 보면 핑크색으로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준비 생각해 보시고 시작. 자, 하고 오셨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어진 문장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The issue of the author's intention. 자, 이거는 작가의 의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작가의 의도에 대한 그 이슈는 굉장히 typical, 전형적인 것입니다. 뭘 하는? decoding 하는. 자, decode의 반대말은 encode죠. 그래서 encode는 부호화시키는 거고 decode는 해석을 하는 거야. 해독을 해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작가의 의도는 당연히 뭘 해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호화되어 있는 숨겨놓은 코드를 우리가 암호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one may assume 사람들은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대디아라고 the text가 conceal 숨기고 있다고 뭐를 메시지를 숨기고 있다고 그렇지. 자 그럼 여기 and가 여기 있는 첫 번째 대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대절을 목적어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작가가 이 텍스트에서 메시지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고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가의 이런 의도라는 것은 code 바로 어떤 코드라는 거죠. 근데 뭐에 따른 코드냐? according, 띠리리 이렇게 가는 건데 잘 생각해봐. according to냐? according to which냐? according to what이냐인데 일단 according to가 들어가니까 to는 알겠어. according 뭐뭐에 따라서. 그런데 which냐? what이냐의 차이를 생각할 때 뒷절이 완전 불완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to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 미안해요. 다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죠? 관계 부사죠. 그래서 뒷절이 완전하거든. 이 to 다음에 what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뒷절이 완전하거든. 보면 텍스트는 should be understood 해서 수동태로 굉장히 완전한 절이죠.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가야겠죠. 그럼 여기서 수식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according to what. 그렇지. 그 뭐에 따라서 그 코드에 따라서니까 여기에 요 선행사가 있으려면 우리는 which로 가야 되겠죠. 그죠? according to which.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얘들아, 이런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맨날 우리 뒷절이 완전 불완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물어보는 이 문제도 잘 해결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according to code, 그 코드에 따라서 텍스트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작가의 의도 같은 걸 우리가 해석하는, 작가의 의도는 해석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도 여기에 메시지에 숨겨놨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를 해석하는 그 코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번의 그 답을 구해야 되는데 어느 게 먼저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문장부터 한번 보죠. 뭐라 그랬냐면 확실히 이것은 paradoxical notion이에요. 이랬어. 이것이 뭘까라는 고민을 일단 해야 되고, 그죠? paradoxical 하면 무슨 뜻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뭔가 양가 감정이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게 역설적인가요? 그건 아니죠. A는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텍스트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코드가 됐다면 작가가 일부러 그렇게 코드를 숨겨놓은 거라면 작가의 테스티모니, 증언이죠.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작가가 이거는 이런 의미로 나는 쓴 거야 라고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주거나 인다이렉트리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것은 아마도 best source, 굉장히 좋은 원천이 될 거다. 뭘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디코딩 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 않아요? 그죠? 뭐겠죠? 이 it이 말하는 건?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그 텍스트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 작가가 코드화 시킨 그 텍스트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 그치? 앞에서 뭐라냐면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는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어떠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지? 만약에 작가가 일부러 숨겨놨다면 작가가 이걸 얘기해주면 우리는 훨씬 더 잘 해석해낼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거 괜찮은데? 라고 일단 1번으로 쓰고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번은 자, turn from A to B죠. A를 B로 돌리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부는 작가의 의도에서 뭐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의도나 아니면 그걸 읽는 독자의 의도로 관심을 돌린다라고 했어. 얘는 관심을 돌리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각 작가의 의도는 해석하는 과정이다 다음엔 1번이랑 C 중에 뭐가 더 딱 붙어요. 그치, 1번이 더 붙지. 이것도 굉장히 갑자기 관심을 돌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로 B로 일단 1번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텍스트가 의도된 거라면 의도된 부호를 숨겨놓은 거라면 이거를 작가가 알려주면 훨씬 더 잘 해석할 수 있다. 잘 해독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믿어요. 뭐를 믿냐면 non-intentional coding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의도되지 않은 코딩이라면 만약에 의도되지 않은 코딩을 믿는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one may turn to 자 이거 수거예요. turn to 하면 어떤 의미? 뭐뭇을 의지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의지할 거예요. 다른 소스를. 아까는 작가가 말해주니까 그 소스를 가지고 디코드하면 되는데 in order to decode the true 진짜 의도된 게 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소스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얘들아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의도되지 않은 부호화가 뭘까? 의도하지 않았어. 원래는 의도를 작가가 이렇게 실어놓은 걸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의도되지 않은 코딩이다? 의도되지 않은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paradoxical한 거 아니야? 여기 보면 unintended intention으로 바로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B 다음에는 A가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잖아. 의도한 것은 작가가 부호를 의도해놨으면서 숨겨놨으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의도하지 않은 코딩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은 굉장히 paradoxical notion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뭐겠어? 그렇지. 이런 non-intentional한 코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데 의도치 않은 이런 intention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의도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동기는 뭐로 컨시der 되냐면 이런 문학에서 굉장히 고려가 된다. 뭐라는 이름 하에 under the category of others' intention.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굉장히 숨겨져 있는 이런 작가의 의도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의도까지도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학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고전 같은 거 배울 때는 막
특히 뭐 일제강점기나 뭐 이런 데 쓰여진 글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어떤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의미를 붙자. 이거는 우리 국가를 의미하고 이거는 뭐 일제에 우리가 반항이라기보다는 이 독립을 위한 열망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잖아. 근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런 글도 있겠지만 그냥 작가는 그냥 뭐 아름답게 쓴다고 썼는데 우리가 막 그 작품 안에서 의도하지 않은 그 의도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이런 paradoxical expression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아니냐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번 그럼 C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paradoxical한 일들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일부는 작가의 의도를 못 찾아. 그럼 어떻게? 이거는 문화적으로 이런 의도가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의도가 있어 라고 자꾸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의 의도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뭐의 문제냐면 norm, 규범, 가치, 어떤 흥미의 어떤 문제가 되고요. 하지만 결국 이런 걸 자꾸 찾아내는 것은 다 똑같대. 이런 활동은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 revealing intention, 뭔가 의도를 reveal,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바로 the objective of decoding. 의도를 자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암호화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처음부터 글쓴이의 의도, 작가의 의도를 계속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한다? 디코드를 하는데 이게 때로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놨을 수도 있는데 심어놓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게 문화적인 건 아닌지 막 이런 걸 자꾸 찾는 그런 디코드의 과정을 거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B, A, C가 되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딱딱 붙는 거에 대한 우리 근거를 항상 찾아봤었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the author's intention이 바로 그 코드인데, 그죠? 그런 author's intention, 작가의 의도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의도하지 않은 것들,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호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거였죠. paradoxical notion이었고 의도하지 않은 의도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다. 하지만 이건 어쨌거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가의 의도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의도를 잘 찾지 못하게 되면 관심을 어떻게 해? cultural 또는 reader's intention으로 우리는 계속 관심을 돌리면서 끊임없이 누구의 의도인가 어떤 의도인가를 디코딩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문 전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